일단 신고를 받았다는 거 그 사실에는 화를 좀 많이 내시는데 저희한테 왜냐면 뭐 누가 신고를 했냐 뭐 그렇게 많이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삼자 대면 있으면 그거 엄청 좀 껄끄럽거든요. 신고인뿐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로터뷰의 첫 게스트로 초대되셨는데 심정이 어떠신지? 아니 좀 많이 긴장되고 약간 부담도 되는데 좀 설레기도 해요. 설레시면 다행인데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이게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편하게 해서 좀 그 마지막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덕담 감사하고요. 먼저 정식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산지청 근로개선 지도일과 근로감독관 안희상이라고 하고요. 오늘 이렇게 로터뷰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저희 양산지청 학습조직 모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이 로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방금 근로감독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근로감독관이면 임금체불 사건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? 그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도 있고요. 사업장 근로감독이라든지 노사관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감독관님들도 계십니다. 근로감독관님이 하시는 업무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혼자 다 하시려면 좀 바쁘시지 않으신지? 그 신고 사건, 아까 그 임금체불 사건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좀 진행을 하고 주로 저희 사업장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이제 조를 짜서 감독을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3인 또는 4인이 한 팀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감독관님은 좀 몇 급이 하시는 건가요? 9급부터 6급까지 좀 다양하게 있고요.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이제 지명을 받아서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7급, 6급은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. 지방관서의 5급은 이제 그 과의 과장님, 그 다음에 4급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관서의 지청장님, 그렇게 이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방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갑도 지금 집참을 하고 계시는지? 그 수갑을 갖고 다니지는 않고 수갑을 따로 이제 보관을 해두고 있고요. 이제 그 수갑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따로 보관된 장소에서 꺼내서 그때 사용을 주로 합니다. 그러면 보통 언제 수갑을 사용하는지?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피해자가 좀 출석에 불응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다른 경우에는 지명 수배로 된 피의자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병 인수를 할 때 그때 체포영장과 동시에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감독관님들이 혹시 경찰처럼 진짜 직접 떼인 돈 받으려고 사장님들 찾으러 다니기도 하나요? 그 사장님들이 전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소재 수사라고 해서 거주지나 그러면 사업하시는 곳 저희가 이제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.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근로감독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감독관 하는데 잘 맞는 성격이 있는지 좀 그런 게 있나요? 감독관 하면서 잘 받는 성격이 좀 무던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에 이제 좀 골똘히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감독관에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일단 감독관을 하려면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. 사실 제가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. 체불 사건으로. 저도 예전에 임금체불 당해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. 혹시 그럼 그때 다 받으셨나요? 그때 다는 못 받고 합의를 했거든요. 결국 다 못 받고 반만 받았습니다. 사실 그때 근로감독관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차마 다 받아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그때 그래서 다 못 받으신 거였구나. 지금 안희상 근로감독관님 같은 근로감독관님 만났으면은 아마 다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? 다음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이분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제가 근로감독관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질문을 몇 개 하시더라고요. 하나씩 질문해도 될까요? 아, 예.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임금체불 조사 시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반드시 대질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일단은 반드시 대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신고인과 피신고인 따로 이제 분리 조사를 실시가 가능하고, 다만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봤는데 주장이 너무 상이하거나 좀 불가피한 경우 때는 이제 대질 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위반하는 법이 뭐예요?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저희 쪽에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사장님들이 좀 계시면 꼭 그 두 개만큼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나오면 진짜 봉투를 찔러주나요? 혹시 안희상 근로감독관님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? 돈 봉투 같은 거는 전혀 받지도 않고 뭐 거기서 주는 것도 전혀 없고요. 물이나 커피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조금 안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감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정말 목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물 한 잔 정도는 마십니다. 혹시 사업장에 위반 사항이 100개면 100개 다 체크해서 하나하나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? 저희가 감독을 나갔는데 위반 사항이 이제 100개가 있을 경우 100개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합니다. 회사에 위반 사항이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면 익명성을 보장해 주나요? 익명성을 당연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,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신원이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신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 채권이 소멸되나요?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그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해주시는데, 이제 진정 사건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그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거든요. 별도로 그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저희 쪽에 진정이라든지 고소 이외에 개인 사업주나 안 그러면 법인이면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, 그래야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쪽 말고도 동시에 그 절차도 좀 진행을 하셔야 아무래도 근로자분들께서 본인의 그 받으실 수 있는 임금 채권에 대한 권리 구제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답변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? 일단 제가 그 태어나서 처음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, 이 방송을 보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곳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솔직하고 거침없는 답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로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 안희상 근로감독관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